네. 저번에 했던 거를 살짝 리뷰를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어가지고 저번에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결국에는 그 어떤 코드를 동시에 실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게 저장 공간하고 뭔가의 메모리 공간하고 그리고 그 뭔가 코드가 실행되는 코드 위치 가지 뭔가의 그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고 이것들을 우리가 저번에 여러 개 실행시켜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코어를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멀티코어 프로세싱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콘크리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동시성 프로그래밍은 이거 프로세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생각해요.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스레드라는 게 이게 프로세스만 다루려고 그 프로세스만 딱 다루고 넘어가려니까 이게 스레드가 나중에 조금은 나오긴 해가지고 이걸 조금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나서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 프로그램, 동시성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파이토치에 적용되는가. 그래서 파이토치의 어싱크로너시티, 그러니까 비동기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로더를 좀 까볼 거예요. 데이터 로더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 로더를 잘 짤 수 있는가. 스트리밍을 하면서 데이터 로더를 멍청하게 짜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야기인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 우선 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간다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프로세스가 뭐라고 썼죠, 저희가? 저장 공간이 하나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가 있고 코드 위치를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코드가 실행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했었는데 스레드는 무엇인가 하면 프로세스의 작은 단위인데 뭐냐? 메모리 공간은 똑같이 가지는데 코드가 실행되는 위치를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코드 실행 위치를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하나 더. 이게 뭔 뜻이냐? 같은 메모리 공간 하에서 이제 이 코드가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코드가 하나 실행되다가 막 여기서 프로세스를 막 떨어뜨렸다 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메모리 공간 자체가 분리돼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실행된 것에서 또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고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수정된 값이 여기엔 영향 끼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영향 끼치진 않아요. 이거를. 하지만 만약 스레드로 하겠다. 만약 스레드로 하게 된다면 스레드 코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가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같은 프로세스 연관 안에서 PID 연관 안에서 스레드가 1번, 스레드가 2번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스레드는. 그렇다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 수정한 것이 똑같이 여기서도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코드가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메모리 공간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래라면 항상 저희가 프로세스 코딩 할 때 문제가 터졌던 게 무엇이죠? PID를 저희가 1번을 0번과 1번을 놔뒀다면 이거 두 개 간의 통신이 애매했었죠 항상. 왜냐하면 여기 수정했다고 이게 수정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냥 좀 더 코딩이 쉬워진 거 아닌가요? 왜 스레드를 안 쓰나요?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스레드가 프로세스보다 훨씬 코딩하기가 어려워요. 안 쓰는 이유가 우선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 스레드 그 동시성 프로그램 안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 쓰는 이유. 사실 이건 첫 번째 이유는 모든 파이썬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C에서도 적용되고 자바에서 적용되는 건데 스레드 베이스드 그 동시성은 짜기가 힘들어요 좀. 짜기가 힘들진 않네요. 짜기는 그나마 쉬울 수 있는데 디버깅이 지옥이에요 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만약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수정한 것이 여기에 영향 끼친다고 하면 이 스레드가 이렇게 진행했을 때 여기서 이게 수정된 상황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게 수정된 상황하고 이 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타이밍에 심지어 문제가 뭐냐, 이거 스레드가 항상 돌아가면서 이 스레드 1번과 스레드 1번이 돌아가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타이밍에 수정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메모리라도 분리가 돼 있으면 이게 수정된 것이 다른 거에 수정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만약 같은 메모리 공간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수정된 것이 여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디버깅이 좀 지옥이 돼요. 어떨 때는 버그가 터지고 어떨 때는 버그가 안 터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스레드 베이스로 하게 된다면. 프로세스도 똑같이 어떨 때 버그가 터지고 안 터지는 경우가 터질 수 있는데 스레드 베이스보다는 훨씬 덜 터져요. 그게. 왜냐하면 애초에 메모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메모리를 따로 수정했다고 해서도 문제가 터지질 않으니까요. 이걸 좀 꺼야겠네요. 네. 그래서 스레드 베이스 모델 우선 첫 번째로 좀 짜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파이썬에 한정된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다룰 건데 GIL이라 해가지고 파이썬은 사실상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전에 스레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보고 짚고 갑시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 모양새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걸 직접 짜고 나서 합시다. 제가 짜던 건데 이것은 백으로 넣고 저 적당히 스레드 점 파이 하나 만들어서 하나 코딩을 해봅시다. 저희가 한번 직접. 그래서 간단해요. 파이썬에서 스레드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인풋에서 스레딩이라는 거 들고 와서 하면 돼요. 스레딩이라는 거 들어오고 우선 적당하게 리스트 하나 있다고 합시다. 마이 리스트는 적당 하나 있다 하고 이것을 스레드가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수정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해서 한다면 우선 디파인에서 우선 스레드가 돌아갈 공간이 필요하겠죠. 함수가 필요하겠죠. df 해가지고 뭔가 my function 실행시켜서 뭔가 리스트 하나 받을게요. 한 다음에 이 펑션 안에서는 간단하게 포문 안에서 i가 돌면서 10까지 돌면서 리스트 안에다가 append 리스트가 이러면 되죠? L로 합시다. 이해하거니까. append에서 i를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한 다음에 만약 여기서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호주님 코딩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코딩 화면 안 보이나요? 실수하고 있었군요. 코딩 화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선 파이썬에서 스레딩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임포트 스레딩 해가지고 넣고 펑션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함수 한번 실행시킨다고 생각합시다. 만약 멀티 프로세싱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멀티 프로세싱에서 MP. 이걸 멀티 프로세싱으로 한다 하면 여기서 df 메인 하나 집어넣읍시다. 아니다. mp.process 해가지고 타겟은 저희가 했던 기억나시나요? my 펑션에다가 args. 근데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리스트는 L은 적당히 하나 만들고 그래서 args 안에다가 이 L my list 하나 집어넣고 해서 MP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실행시켜 봅시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고 이걸 조인 해가지고 들고 와 리핑을 하고 이 my list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퀴즈입니다. 여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아마도 당연히 빈값이 나오겠죠? 빈값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간의 정보는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것도 치울게요.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코드를 우선 F9를 눌러서 브레이킹 포인트 잡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F를 눌러서 한번 실행시키면 F10 누르고 디버깅 툴을 봐야겠군요. 해서 로컬 안에 프로세서 하나 만들고 로컬 안에서 마이너스 들어갔죠. 해서 프로세서 하나 실행시켰어요. 하면 분리가 되겠죠. 프로세서 했는데 두 개의 프로세서 1번 있고 그리고 자식 프로세서가 있죠. 자식에서 열심히 넣을 거예요. 자식에서 열심히 넣어가지고 프로세서 아니고 다시 합시다. 자 F10 해가지고 실행시키고 이 자식 프로세서 안에서 이것을 열심히 집어넣는다면 0, 1, 2 들어가지만 정작 진짜 부모 프로세서는 마이리스트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 당연히 이게 저장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코드를 실행시키고 나서 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식에 뿌렸지만 이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저장 공간이 완전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011을 011을 이 스레드 L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리스트가 그대로 복사돼가지고 마이리스트 온 거죠. 이 메모리 공간 안에서. 그래서 01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여기다 집어넣은 게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은 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게 완전히 그 저장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이게 여기서 수정했다고 해서도 여기는 여기서 봤을 때는 수정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자, 하지만 만약 이 저장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 공간을 공유해서 만약 스레드 형식으로 짜게 된다. 이것을 저장 공간을 동시에 가져서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 이것을 같은 리스트를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리스트를 넣으면 안 되고 그 완전 Q를 써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Q를 쓰게 된다면 그 프로세스 간에 통신이 된다고요. 아주 이걸 써가지고 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돼요. 막 그 MP로 쓸 경우에는 어쨌든 스레드를 해가지고 코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스레드 안에서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바로 수정하게 돼요. 여기서 봤을 때도 수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걸 코드를. 자, 멀티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MP로 하면 프로세스고 임포트 스레딩을 하면 스레딩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봐요. 똑같이 해요. 느낌은 똑같아요. MP랑 똑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 스레드는 스레딩 점 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탁 완전 모양새는 똑같아요. 그 프로세스랑 타겟은 my 펑션이고 그리고 args는 저희가 원하는 args는 my list를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스레드를 만든 스레드를 스타트 해줘야겠죠. 스레드 점 스타트 해주고 그리고 스레드도 역시 join 해가지고 그 리핑을 해줘야겠죠. 보면 거의 차이는 그냥 프로세스가 스레드로 바뀐 거죠. 근데 이거 큰 차이가 되게 생겨요.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F10 해가지고 실행시켜가지고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돌리게 되면 자, 이 밑에 스레드가 하나 생겼죠. 이 스레드라는 것이 이것은 그 같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프로세스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서브 프로세스 같은 거 없죠. 하지만 이 스레드가 실행된 거기 때문에 스레드를 보면 이 스레드는 이 my 펑션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드를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다음에 이 my 펑션 안에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 메인보드 쪽 안에서는도 unable to mylist가 mylist 어디 있었어? 글로벌 안에 있구나. 잠시만요. 그래서 이것을 my 펑션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가지고 10까지 놓고 이 메인 스레드를 열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디버깅 문제인데 디버깅이 다른 거 들어갈 때 안 보이거든요. 이게 GIL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갑시다. 해서 나오게 되면 프린트를 찍어보면 밑에 보이시나요? 이건 열심히 이건 잘 들어갔죠. 보면 프린트가 보면 스레드가 들어있는 게 실제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메인 스레드 쪽에서 메인 프로세스 쪽에서 메인 스레드 쪽에서 즉 지금 했던 것은 마이리스트 해가지고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 0, 1, 2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여기서 받는 것도 0, 1, 2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즉 같은 메모리 공간에서 수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 이게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의 가장 큰 차이예요. 프로세스는 메모리 분리가 분리가 일어난다. 하지만 스레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 공유한다. 당연히 프로세스보다 스레드 만드는 게 훨씬 싸요. 싼 거는 프로세스는 하나 만드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기 위한 이니셜라이즈 과정이 0.1초 걸려요. 거의 100ms 정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레드는 되게 빨리 생성돼요. 쉽게 만들고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공간을 복사하는 게 것보다는 그냥 실행되는 위치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스레드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나 C++에서는 프로세스 기반 코딩을 하기보다는 스레드 기반만 썼어요. 그래서 자바는 아니겠네. 자바는 뭐 다른 그 JVM 문제가 있어가지고 C 혹은 C++ 같은 좀 로우 레벨에서는 스레드를 되게 많이 씁니다. 단 코딩하기가 진짜 어렵긴 한데 프로세스보다 훨씬 빨라요. 스레드를 하게 된다면 통신도 쉽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간에 공유를 일어나니까 따로 큐 같은 걸 안 써도 되고 물론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그 프로세스 간에 이게 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스레드 안에서도 그 락이 있긴 합니다. 스레딩 안에 락이란 게 있죠. 하여튼 락 만들 수 있고요. 그 저번에 프로세스 했던 것처럼 뭔가 한 스레드가 접근 중일 때 다른 스레드가 접근 못 하게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메모리 공간을 수정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뭐야 이것도 같은 메모리 공간을 수정하다 보니까 이거 수정하고 있을 때 이거 수정하면 큰일 나겠. 이걸 이 한쪽이 수정하고 있을 때 이쪽이 수정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때문에 이거 수정할 때 동안 일반적으로 락 걸어놓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걸 락을 쓰기도 이렇게 락을 쓰기도 하고 안 그러면 스레드 안에서의 q 그냥 스레드 안에서 그냥 이거 그냥 임포트 q로 하게 되면 임포트 q 안에 있는 이 q를 q 형태를 쓰게 되면 이거는 스레드 프리 q예요. 스레드 세이브 q. 그러니까 원하는 그 스레드 이건 MP용은 아니에요. 멀티 프로세서용 아니고 프로세서용은 MP.q에 있고 이 Q는 Q라는 그 패키지 안에 있죠. 이 Q는 스레드를 위한 Q예요. 스레드 세이프예요. 그래서 이 Q를 사용해가지고 뭐 통신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레드 관련 코딩을 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선 프로세서하고 QI의 차이를 좀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파이토치 까보면 스레드하고 프로세서하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선 스레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없겠죠? 근데 왜 안 써 이렇게 좋은 걸? 근데 우선 방금 전에 말했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쓰기 힘들다. 쓰기 힘들다기보다 쓰기는 쉬운데 디버깅이 어렵다. 사실 쓰기가 어렵다도 맞아요. 제대로 짜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 스레드 프리크를 스레드 뭔가 세이프한 뭔가를 짜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이건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바나 뭐 C나 C++이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게 코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C나 C++에서는 스레딩 많이 써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결국 안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GIL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파이썬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파이썬만 해당. GIL 이걸 이게 뭐의 준말이야? 글로벌 인터프리 뭐더라? 단어가 기억 안 나네요. 잠시만 쳐봅시다.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이거군요. 이 파이썬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이 GIL이라는 거 친구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 스레드를 안 씁니다. 이 요점이 뭐냐? 이 GIL의 요점이 뭐냐면 우선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멀티코어에서 코어가 여러 개 있는 데서 코드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근데 프로세스도 역시 멀티코어를 쓰긴 하지만 스레드도 역시 멀티코어입니다. 우선은 스레드도 멀티코어예요. 만약 스레드 기반 코드 스레드를 두 개 실행시키게 되면 이 코어가 실제로 두 개가 물체인 코어가 두 개 돌아가면서 평행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모리를 하나로 주고 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건 소프트가 실제로 두 개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이거 파이썬에서는 GIL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뭐냐면 인터프리터 하나가 스레드 하나밖에 못 써요. 즉 1 인터프리터는 너는 1스레드예요. 뭔 뜻이냐면 1스레드라기보다는 사실상 스레드 동시에 실행을 안 해요. 멀티스레드를 지원 안 해요. 인터프리터가. 즉 파이썬에서는 뭔가 코드 하나 실행시켰다. 그래서 코드 하나 실행시켰다 하면 이것이 코드가 동시에 스레드가 나올 때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만 실행시키고 또 적당한 시간 지나거나 뭔가 락이 걸릴 경우에는 그제서야 이걸 하나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싱글 스레드만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즉 파이썬으로 멀티 스레드 코딩을 하면 속도가 n배가 안 나와요. 속도가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이 인터프리터라는 것이 결국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터프리터가 그거잖아요. 이 파이썬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지고 실행시키는 건데 이게 스레드 하나밖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작동되다가 락이나 슬립이나 그런 거 만났을 때 딴 거에 던져주고 딴 거에 인터프리터라 GIL을 풀어주고 이 GIL이 풀어주면 다른 스레드가 점거를 해가지고 또 실행시키다가 또 어느 순간 GIL을 풀어주고 해가지고 사실 파이썬은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레드 뭔가 컴퓨테이션하게 뭔가 행렬 연산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절대 이걸 파이썬을 짜진 않아요. 실제로 넘파이나 그런 것도 되게 속도가 빠른데 그것은 C나 C++로 절대 파이썬으로 파이썬으로 멀티 스레드 코딩 한 게 아니고 C나 C++로 멀티 스레드 코드를 쌓아가지고 이것을 파이썬 랩핑을 한 거예요. 파이썬으로.
즉 그 파이썬 내부적으로는 싱글 스레드예요. 이것은 만약 진짜로 싱글 스레드 컴퓨테이션을 뭔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여러 개 싱글 그 스레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쓰면 안 돼요. 만약 파이썬에서 뭔가 이것을 동시에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 하면 무조건 프로세스로 떼야 돼요. 프로세스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 인터프리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만들면 인터프리터가 각각 떨어져 나가거든요. 인터프리터가.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3개, 그러니까 파이썬이 진짜로 3개가 돌아가는 효과가 나지만 만약 이 프로세서 하나만 두고 이거 스레드를 여러 개 돌릴 경우에는 결국에 인터프리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스레드를 여러 개 돌리더라도 그냥 싱글 스레드 효과가 나게 됩니다. 이게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요점 뭐냐? 파이썬에서 뭔가 컴퓨테이션을 한 그 스레드를 뭔가 컴퓨테이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 쓰는 짓은 쓸모없는 짓이다 라는 게 결론이죠. 아 그럼 왜 있어요? 왜 있냐면 이게 그 인풋 아웃풋 관련해서 스레드 쓰면 유용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인풋이 들어가지고 계산하고 있다가 어떤 그 인풋 값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드웨어의 그 결과값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이 뭔가 우리가 GPU 계산할 때도 있죠. GPU 계산할 때도 뭔가의 GPU 계산 결과값을 기다린다던가 할 경우에는 그 결과값을 그대로 기다리게 되면 이때 동안 블럭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스레드가. 블록을 걸리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좀 CPU가 아까운 짓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뭔가 결과값을 기다린다던가 뭔가 IO 값을 기다릴 때는 스레드를 하나 띄워가지고 하나 던진 다음에 여기서 블록을 때립니다. 스레드 값이 이 스레드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락이나 큐 같은 걸로 막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근데 이게 막혔다고 해서 이 메인 스레드가 막힌 건 아니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계속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 블록이 풀리게 되면 이게 다시 실행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파이썬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새 자체 이렇게 돼요. 뭔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스레드 하면 원래 이쪽 나가야 돼 동시에 실행되지만 파이썬은 GIL 때문에 동시에 실행되지 않고 하나만 우선 실행됩니다. 하나만 실행되는데 이때 블록이 하나 걸리게 된다. 뭔가 하나가 걸리게 되면 이 인터프리터 락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서야 그 원래 있던 메인 스레드가 이제서야 작동이 되겠죠? 작동이 되다가 또 메인 스레드가 뭔가 조인 같은 거 걸렸다 하면 또 블록이 걸리고 이게 풀리게 되면 조인이 해가지고 모이게 되면 이게 실행되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조인이 이렇게 했다면 뭐 이렇게 해서 모여 합치는 걸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 블록한 시간에 뭔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하게 되는 시간에 뭔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나게 됩니다. 그 싱글 스레드에서도 빈틈없이 실행이 가능한 거죠. 만약 원래 그냥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 짰다면 이 블록한 시간이 그대로 낭비가 되는 건데 만약 스레드를 하나 던져가지고 거기서 읽으라고 시키고 우리는 계속 딴 거 하러 간다면 이 블록한 시간에도 계속 블록할 때만 우리는 계속 딴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션 관련으로는 스레드를 컴퓨테이션을 하게 뭔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스레드를 쓰지 않고 IO 관련으로 인풋 아웃풋을 기다린다든가 혹은 GPU의 아웃풋을 기다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CPU 뭔가 계산을 인텐시브로 한 게 아니고 IO 관련으로 할 때 이거 파이썬에서 이거 스레드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뭔가 컴퓨테이션하게 뭔가 하고 싶다 파이썬에서 하면 이건 그 프로세스를 떼야 되고요. 결론은 뭔가 IO만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 하면 이건 스레드를 떼면 돼요. 파이썬에서. 이건 파이썬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만약 C나 C++ 짤 경우에는 스레드로 이 컴퓨테이션 해도 좋아요. 되게 속도 되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라서 실제 넘파이나 그 넘파이 같은 것은 실제로 그 C++에 있는 그 멀티 스레드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니까 훨씬 빠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저희가 짜는 파이썬은 그런 거고 IO 할 때만 그냥 스레드를 쓰세요. 자 여기까지 스레드 간단하게 개요를 알아봤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스레드에 대해서. 자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뭐 스레드 이야기가 끝났으면 이제 드디어서야 좀 그 콘크런트 이야기를 이제 파이토치에서 이 콘크런트가 어떻게 쓰이는가 동시성 프로그램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계속 나와요. 이 프로세서하고 개념하고 프로세서라는 개념하고 이 스레드 개념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이거 되게 뭔가 영양가 없는 이야기 이런 걸 왜 외우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이거 프로세스하고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이거 데이터로드 할 때도
데이터 로드 할 때나 파이스토치 뜯어볼 때나 이거 그리고 나중에 뭐 멀티 GPU 할 때도 계속 쓸 거예요. 피할 수고 제가 이 개념을 안 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안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아니면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데이터 로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로더. 자, 데이터 로더 우선 간단하게 데이터 로더 파이토치에서 저번에 했을 거예요. 이게 멀티 프로세스로 들어간다고요.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드로. 코드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뭐 thread.py인데 이것을 데이터 로더 파일로 바꿔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import 토치에서요. 토치에서 하고 import torch. utils utils.data from이군요. 볼트 데이터 로드에서 데이터 로드 하나 들고 와봅시다 했는데, 자, 데이터 로드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만약 데이터셋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다면 사실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사실 서브 클래스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걸 우선 해볼게요. 클래스에서 my dataset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my dataset에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봐요. 네, 사실 이거 데이터셋은 이거 깡통이라서 오브젝트로 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뭐 가능하면 쓰라고 하니까 데이터셋을 합시다. 하게 되면 데이터셋은 저희가 뭘 설정해야 될까요? 많이 짜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닛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셀프에서 데이터 같은 걸 받고, 뭐 데이터는 뭐 이 데이터 안에다 집어넣고, 데이터 안에 집어넣죠. 해서 df 뭐 또 해야 되는 게 len 필요하죠? 셀프에서 return return len의 self.data 하고 뭐 또 get 아이템에서 self.index return self.data의 인덱스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걸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드에다 박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폼은 데이터는 뭐 데이터는 적당히 할게요. 적당한 데이터, 적당한 게 리스트에서 range 해서 뭐 1에서 그냥 100까지 집어넣으면 데이터 하나 집어넣읍시다. 데이터를 하고 이 my dataset 안에다가 데이터셋은 my dataset 해서 이것을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로더는 이 데이터 로더 안에다가 데이터 로더 안에다가 데이터 로더가 이거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데이터 로더는 이거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죠? 데이터 로더는 대문자죠. 데이터 로더에서 우선 데이터셋을 우선 간단하게 데이터셋에다가 데이터셋 집어넣고 배치 사이즈는 뭐 대충 4 정도로 할까요? 4 정도로 해가지고 폼 돌면서 배치를 하나 뽑아서 in 로더 그래서 뭐 프린트 배치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실행시키면 간단히 바로 돌아가겠죠 이거는. 근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따로 넣어놓거나 이런 거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F 눌러서 F 돌리고 F 눌러서 한번 이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데이터 로더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마이 데이터셋을 데이터 안에다가 뭐 잘 들어갔죠 해서 마이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로더 안에다가 배치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로더가 이 그 배치들을 만들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게 되면 지금 따로 프로세스를 지정 안 했는데 지금 프로세서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만약 그 데이터 로더가 하나도 없다. 넘버커가 0이다 하면 메인 스레드가 그냥 바로 들어가게 돼요. 즉 뭔가 이게 메인 프로세서가 하나 있을 때 인덱스를 우선 준비를 해놔요. 인덱스를. 근데 지금 스트리밍으로 하잖아요. 그냥 뭐 셔플로 걸었나요 저희가? 만약 저희가 셔플을 걸게 되면 여기서 우선 인덱스를 하나 준비해요. 인덱스 하나 준비해가지고 인덱스를 랜덤하게 렌을 보고 이 길이를 보고 랜덤하게 뽑아요. 우선 인덱스 그 길이로. 아주 뭐 적당하게 7, 8, 7, 9, 10, 11, 12에 가게 된다면 우선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돌아와서 뭔가 이 배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주 데이터 로드 안에 배치 안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이제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만들고 하나가 나와가지고 출력된 형태로 72죠. 지금 72, 35, 96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다음에 이것들을 준비를 해요. 이 get 아이템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처리를 하는 거죠. 7, 9,
10, 11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뭘 하냐? 이 7, 9, 10, 11을 배치를 한 것은 7, 9, 10, 11을 배치를 한 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밭이 다시 이거 로드로 들어오겠죠. 로드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이것을 4개를 모으고 4개를 모으고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시 4개를 여기서 이거 바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뭔가 또 다시 숫자가 뭐죠 이번에는 10 나가서 보면 24, 64, 60이군요. 24, 60, 94, 48을 뭐 24.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4, 60, 94, 4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여기서 24, 60, 94, 4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빨간색으로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되게.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사실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지만 이거 모으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모으는 것도. 근데 이거 모으는 거하고 이거 계산하는 거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죠, 이거. 사실 이거 동시에 실행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두 개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따로 프로세스를 떼버리면 어떻게 할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너머커예요. 너머커가 지금 연결 때 메인 스레드만 실행되는데 너머커를 여기다가 한번 1 주고 해볼게요. 너머커를 이제 1을 주게 된다 하게 되면 F5를 눌러서 한번 보게 되면 F10 로더를 만들게 해가지고 실행시키게 되면 우선 서버 스레드가 하나가 실행돼가지고 이것이 4개를 모아요. 근데 메인 스레드는 멈췄죠? 왜냐하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 멈춰요. 그래서 지금 메인 프로세스가 하나, 둘, 서브 프로세스가 셋, 넷 해가지고 모르는 순간 이제 이 메인 스레드에서 이것을 모은 것이 실행되는 거죠. 즉 현재 상황이 지금 프로세스를 너머커가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실행되고 있고 프로세스 2개가 이렇게 실행되고 여기서 숫자를 모으는 거죠. 1, 2, 숫자 랜덤으로 합시다. 7, 10, 60, 80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내는 순간 이제 이것을 반환해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7, 10, 60, 80 이렇게 모으고 근데 그때 동안 이게 놀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놀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놀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는 뭐하냐? 그 다음 걸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뭔가 뭐 63, 82, 91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거 실행될 동안 실행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프로세서가 따로 돌아가는 거라서 이것은 동시에 코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죠. 속도가 2배가 된다기보다는 따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세서는 이 계산값 나온 것만 63, 82, 91 나온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파이프라닝이 되겠죠? 이게 좀 더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해가지고 이 패치 해가지고 뭔가 이 메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이 서브 프로세스는 계속 이것을 모으는 거죠.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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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쭉 모으고 계속 모으고 F10 이 프로세스는 계속 모으는데 메인 스레드는 뭐냐? 이거 하나 출력했으면 그 다음 걸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거 이제 다른 프로세스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받아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과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 이게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과정과 이거 처리하는 과정을 완전히 다른 프로세서를 분리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넘워크예요. 사실상. 자, 그렇다면 넘워크를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거 불러오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겠죠? 빈 공간들이. 근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볼 만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들고 온 거하고 이거 들고 온 이게 빈 공간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가속화시켜가지고 이것을 빨리 이 데이터들을 빨리 로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하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이거 들고 오는 과정하고 이거 들고 오는 과정은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7 들고 오는 거하고 10 들고 오는 거하고는 뭔가 전처리하는 과정이나 뭔가 데이터 로드하는 과정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한 거죠. 롬워크를 그냥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또 하나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이거 2개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숫자가 겹치면 안 돼요. 예, 이거 나온 거하고 이거 나온 거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 하나 할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프로세스 하나 나올 때는 어차피 7, 10, 11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 친구는 안 돼.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달라야 되잖아요. 이거 나온 값들이. 심지어 겹치면 안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반토막이 나와야 돼요. 그 길이가.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 이것을 계산을 해요. 뭘 하게 계산하냐? 우선 인덱스를 랜덤하게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인덱스를 7, 10, 11, 12, 80 해가지고 이 데이터 로더 메인 프로세스에서 이 인덱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미리 배분을 해요. 이것은 스레드 1번으로 가고 1번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스레드 1번 이것은 스레드 2번 해가지고 이 그 인덱스들을 다 해가지고 각기 다른 프로세스로 던지는 거죠. 이 프로세스 그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이거 순서대로 나오게끔.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정해진 거에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시드 같은 거 결정했을 때 메인 그 프로세스의 시드를 따라야 되니까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저희가 순서가 정한 대로 이게 나오고 이게 다른 게 먼저 나왔다고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시드는 프로세스의 메인 프로세스의 시드를 따라야 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계산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게 계산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 로드하는 과정 자체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이것을 배치를 해가 출력해보면 69, 29, 31, 15, 41인데 이거 인덱스들을 먼저 분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툴을 바꾸더라도 시드 고정을 깜빡했군요. 시드 고정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절지점 시드 매뉴얼 시드 1, 2, 3, 4 그래서 불가를 한번 꺼요. 그래서 넘어커가 0일 때랑 0일 때도 16, 26, 92, 80 있죠. 넘어커가 1일 때나 16, 9, 26, 92, 82, 83 숫자 그 순서가 똑같죠? 이 순서가 시드가 같다면 순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인덱스를 다 분리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넘어커를 툴러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 센서들이 순서가. 그래서 시드는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미리 분리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을 시드로 한번 실행시키게 된다면 데이터 로더를 들고 오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고 배치를 해가지고 만들고 실행시키게 되면 이거 서브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돌아가면서 모으고 또 이 친구 돌아가면서 모으고 그래가지고 메인 스레드는 결국엔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나 모으고 딴 것도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모아졌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막힘없이 그 두 개를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넘워커 자체는 프로세서를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로세서가 두 개인데 그래서 이 인덱스가 미리 분리해놓고 실행시켜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 문제는 이거 넘워커가 크다고 좋냐 하면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넘워커가 아주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왜냐? 어차피 이게 저희가 이거 넘워커가 크다고 하면 이거 어떤 의미를 보실까요? 넘워커가 크게 되면 이게 되게 많은 건데 결국에는 되게 많은 거에서 뭔가 하나 들고 오게 해서 이것을 뭔가 메모리에 바운드가 찍히겠죠? 메모리에서 들고 오려면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들고 오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디스크란 것도 결국에는 이 디스크 I/O 바운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들고 오는 과정도 역시 결국에는 저희가 뭔가 디스크가 하나 있을 때 이 데이터 이 모든 것이 다 여기로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레이스 현상.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자원을 접근하려고 보니까 이게 바운드가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몇 스레드는 결국 계속 기다리게 돼요. 이 바운드가 이 큐가 좀 줄어들 때까지. 그리고 이게 스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렉이 걸리게 됩니다.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 I/O 바운드 걸린다 하면 사실 그렇게 스레드를 많이 해봤자 어차피 나오는 이 바운드 자체, 그러니까 이 디스크에서 나오는 바운드 자체는 고정이 돼 있고 쓸모가 없고 그거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해봤자 영향가가 없고 그 대신 만약 이게 컴퓨테이션 바운드가 된다면 저희가 만약 이것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 전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 뭔가 이것을 크게 변화시켜가지고 뭔가 다른 걸로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있다. 하게 된다면 이것이 컴퓨테이션 바운드니까 이 과정 자체가 패럴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패럴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I/O 바운드랑 관계없어요. 이건 실제로 코드가 여러 개 돌아가면서 패럴럴하게 돌아가는 거라서 이것은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만약 이게 컴퓨테이션 바운드다. 만약 이게 컴퓨테이션 바운드다. 그러면 이것은 그 노모컬을 올리는 게 이득이고, 만약 이게 가득 찬 IO 바운드다. IO 바운드다.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굳이 그 노모컬을 눌릴 필요가 없다. 노모컬은 이때는 그냥 대충 4에서 8 정도가 중요하고, 컴퓨테이션 바운드라면 코어 개수의 반 잡고 하면 됩니다. 대충 코드 개수 2분의 1 정도로 그 잡고 계산하게 되면 빠른 그 적당한 그 노모컬 개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뭐가 IO 바운드인지 뭐가 컴퓨테이션 바운드인지는 사실 그거는 뭐 코딩 짠 사람이 뭐 느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죠. 끝인가요?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데이터셋은 그 인덱스 그 미리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 이거 인덱스를 나눌 수 없는 데이터셋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트러블 데이터셋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이 트러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덱스 나누는 건 아니죠? 이게. 마이 데이터셋 해가지고 이 트러블 데이터셋 하나 만들어 볼다 합시다. 하긴 다음에 이 트러블 데이터셋은 get 아이템이 아니고 저희가 이터로 봤잖아요. 이건 df 뭐 이터로 해서 셀프에서 폼은 돌면서 그 샘플을 모아서 in data 셀프 점 데이터 안에서 모아서 이 yield에서 yield 샘플. 근데 이거 끝났으면 이것을 리턴해서 멈춰주는 형태고요. 어떻게 돼가지고 이것을 데이터 로더를 실행시키게 된다면 우선 0일 경우에는 밸류 에러 이 트러블 is not option. 이거 그 참고로 이 트러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셔플을 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셔플 원리 자체가 이 셔플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셔플링을 먼저 인덱스를 셔플링 시켜놓고 하는 거라서 이 트러블 데이터셋은 인덱스가 없잖아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미리 셔플을 내부적으로 해야 돼요. 이 트러블 데이터셋 할 경우에는 이게 뭐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랜덤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놓지 말고 랜덤을 써가지고 뭔가 랜덤을 써서 계산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터 안에서 랜덤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셔플 끄고 해볼게요. 그냥 하게 되면 뭐 순서대로 잘 나오죠? 이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놓고 1을 해도 뭐 문제가 없겠죠? 너무 놓고 1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이거 너무 놓고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놓고 1을 하게 되면 값들이 중복해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중복해서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자 중복해서 나올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지금 들고 온 거 인덱스를 맨 처음에 분리를 해가지고 던져준다고 했었죠. 인덱스를 맨 처음.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트러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인덱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전해줄 수 없어요. 그냥 데이터셋만 던져줘요. 데이터셋만.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트러블 데이터셋을 하게 될 경우에 그냥 이거 스트리밍으로 각각의 데이터셋이 자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던져주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냥 1, 2, 3, 4 이 트러블 데이터셋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아웃풋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온 것도 역시 빨간색이 1, 2, 3, 4 중복된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게 이것을 분리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 인덱스를 맨 처음 해야 되는 생각해볼 만한 것은 이 인덱스를 미리 분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인덱스를 미리 구분시켜야 되는데 이 트러블 데이터셋에서 만만치가 않죠. 이게 좀.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걸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게 어느 이터러크에 어느 그 뭐시고 워크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서 이것을 1대에서 뽑아낼 때 만약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샘플이 아니다 하면 넘겨줘야 되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폼을 돌면서 이것은 따로 저희 우선은 이게 현재가 무슨 자신이 무슨 어느 워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get 워크 인포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만약 이것을 실행시키게 된다. print get 워크 인포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것을 해서 이것을 실행시키게 된다면
똑같이 나온 위에 나온 게 두 개 나오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워커 인포가 두 개 나오죠. 아이디가 0번인 거하고 아이디가 1번인 거하고 현재 데이터셋의 그 위치하고 그리고 랜덤 시드하고 랜덤 시드는 이거 사실 자기 랜덤한 롱 인트에다가 플러스 get id 플러스 id 형태로 이게 시드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뭐 지금 어차피 랜덤 시드는 저희가 1, 2, 3, 4 한 것은 이것은 메인 그 프로세스의 랜덤 시드고 이것들은 뭐 자식 프로세스의 랜덤 시드인데 자식 안에서는 뭐 랜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이야기는 뭐 자식은 다 시드가 다 다르게 설정된다. 뭐 그 정도 정리되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디 가지고 현재 현재 지금 저희 시행되고 있는 이 워커가 나 자신이 어느 워커에 소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면서 쉽게 하는 방법은 enumerate 하면서 뭐 i는 그래서만 if i는 뭐 i는 셀프가 아니고 get 워커 인포의 id다. id다일 경우에는 뭐 continue. id가 아닐 경우로 합시다. 네, 이거 i%를 해야 되죠. 퍼센트 id가 아닐 경우에는 continue 해서 실행시키게 된다면 뭔가 에러 났군요. id가 나누기로 해야 된다고요. 자, print get 워커를 해봅시다. 우선은 get 워커 인프로에서 좀 id를 찍어봅시다. get 워커 인코는 111 해가지고 잘 나오군요. 그렇다면 이거를 id를 해서 잠시만요. 워커 인프로 뽑고 if worker info is worker info.id is not %i.가 뭐 0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contid 하고 예를 들어 continue. 왜 에러하지? print 0, 1 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id가 integer division or module by zero. i가 0일 때 때문에. i가 0일 때 헷갈렸군요. 이건 너머크로 나눈 줄 알았군요. 워커 인포에 id가 0인가 아니고 i가 i%. 지금 워커 개수가 몇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워커 인포 점 너머커 하면 이거 최종 넣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워커의 인포의 id일 경우 이렇게 해야 되군요. 이렇게 하면 ID 즉 너머커는 지금 프로세스 개수가 될 거고 그게 2가 되죠. 그러니까 i%2가 지금 id랑 같을 경우 해서 i랑 다를 경우에는 continue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 잘 분리가 됐죠. 0, 1, 2, 3, 4 뭐 정확하게 0, 1, 2, 3, 4 2, 3, 4, 5, 6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그래도 깔끔하게 주목되는 것이 다 분리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셀프 데이터 자체가 지금 사실 이너멀레이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워커를 뭔가 셀프에 레인지를 돌면서 셀프 데이터 자체를 데이터는 셀프.데이터에 뭐 이것을 돌면서 셀프 워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바꿀 수 있겠죠. 워커 인포의 id에 지금 0번 1번이니까 0번일 경우 그 플러스 2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워커 i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워커 id 그 0번일 경우에 0 하면서 2까지 돌아가는 걸로 할 거고 1번일 경우에는 1부터 해가지고 돌아가는 형태로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일드에서 샘플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짜도 워커 인포가 없다고요. 워커 인포 안 만들었군요. 워커 인포는 get 워커 인포에 걸어주고 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역시 이것도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짤 수도 있고 또 하나 짤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이 트러블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트러블 안에서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 이거 배치 돌면서 이 로드가 이터가 될 때마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문에서 F4 하면서 뭔가 in F4 하면서 in 데이터 로더
이 폼은 돌면서 뭐더라? 레인지 뭐 너메폭스만 10개 하면서 이 로드 안에서 돌면서 배치를 하면서 프린트하게 하는데 이 할 경우에 이거 월이 그 이터가 될 때마다 돌아가는 거라서 로더가 아주 배치가 이 포문에 처음 들어갈 때 이 그 셀프 그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총 이게 똑같은 일인데도 이게 총 10번의 그 데이터 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데이터 나누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일 경우 아니면 이것이 한 번만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10번 들어가게 로더를 초기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터가 호출되는 것이 10번이 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3분만 끝내려면 써야 되는 게 이 워커 init 펑션 이런 걸 써요. 자, 워커 init 펑션이 뭐냐? 맨 처음에 이 워커가 생성될 때, 그러니까 생성될 때 이거 이니셜 해주는 거거든요. 맨 처음 그 데이터 로더 이 로더가 만들어질 타이밍에 이 워커를 이니셜 해줘요. 그래서 워커 init 펑션에서 이것을 info 사실 한번 찔러보자 한번 프린트해서 info를 한번 봅시다. 인포를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멈춰야 되군요. 아 이거 제 계경이 맞다면 이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하고 뭔가 프린트 여기서 get worker info에 1번 id를 출력하게 된다면 아닌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워커 인포는 저거 배치 로드 할 때도 로드하는데 만들어진 것 같네요 느낌에. 워커 아이디가 어디 있죠? 워커 아이디가 init 펑션의 워커 아이디 뭔가 받아야 되군요. 워커 아이디를 받아야 되군요. 그래서 워커 아이디 하게 되면 이거 맨 처음에 저희가 바로 워커 아이디를 받게 돼요 이거를. 근데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것이 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맨 처음 실행될 때 실행되는 거라서 여기서 get worker info 해가지고 이것을 worker info로 받고 worker info 받고 이 worker info 안에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데이터셋이 하면 이 데이터셋이 나오게 돼요. 이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worker info의 데이터셋에 데이터에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한번 나눠버리기. worker id worker info의 패치 너머커스 하게 되면 이걸 미리 나누게 돼요. worker in 펑션 하면서 이 데이터 로더가 맨 처음 생성될 때 이거 함수를 실행시키게 돼요. 하면 이렇게 되면 데이터셋을 미리 나눠지게 되겠죠. 하면 여기서 굳이 나누지 않고도 이렇게 셀프 점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심플하고 프린트를 하더라도 잘 나눠지는 건 이제 잘 나눠지는 걸 할 수 있죠.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 worker in 펑션 같은 형태로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터러블 데이터셋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터러블 데이터셋을 쓸 때는 절대 너머커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실. 너머커를 함부로 쓰게 되면 같은 인덱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작업을 한다든가 뭔가 다른 트릭을 써가지고 같은 데이터 안 나오게끔 이 이터 안에서 뭔가 조절한다든가 같은 식으로 짜야 됩니다. 물론 그냥 데이터셋 형태로 그냥 이터러블 데이터셋이 아니고 그냥 get 인덱스 형태의 데이터셋을 쓰게 된다면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랜덤 액세스가 안 되는 데이터셋이 꽤 많다 보니까 랜덤 액세스를 쓰지 않고 그냥 이터로 짜겠다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근데 데이터 로더 이야기를 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데이터 로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선 데이터셋을 바꿀게요. 이거를 그냥 일반 데이터셋을 바꿀게요. df get item 그래서 셀프를 바꿔주고 return 셀프의 데이터의 인덱스를 바꿔주고 주고 데이터셋의 work info shuffle 자 이렇게 짰을 때 그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주의사항 하나 할게요. 뭐가 일어났죠? 데이터셋이 없다고?
my dataset. 아, 이거 데이터셋, 이 트러블 데이터셋 바꿔내군요. 자, 이렇게 짜 파이트 그 리눅스에서는 상관없어요. 리눅스에서. 근데 만약 이것이 윈도우즈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저번에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거. 자, 이건 윈도우즈 내용이라서 사실 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 뭐 상세하게 찍고 넘지 않을 건데 저번에 그 얘기했듯이 이게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포크하고 스판의 방식이 있었다고 했죠. 스판의 방식. 근데 포크는 모든 데이터를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고 포크 스판은 필요한 것만 하고 그리고 코드를 다시 실행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 모든 데이터 포크는 그 자리부터 그 자리 그러니까 포크 그러니까 스타트를 한 그 자리부터 프로세서가 다시 그 다른 프로세서가 분리가 되는 거고 스판 같은 경우에는 스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데이터만 들고 오고 그리고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고 원하는 위치에서 타겟에서 실행시킨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타겟 이건 그 자리라기보다 이것도 타겟이었죠. 타겟. 그리고 문제가 뭐냐? 포크는 리눅스 기본이고 스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랑 그리고 그 OS X 기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짜도 문제가 없어요. 코드를 짜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것을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이때까지. 만약 윈도우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if name이 적당히 이렇게 적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 np 점 이거 그 컨텍스트 바꿀 수 있다고 했죠. import torch 멀티프로세스 as np. 그래서 np 점 set context. 그래서 스판을 해가지고 진행시키게 된다면 왜 스판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그 윈도우즈에선 스판이라고 했었죠. 그다음 윈도우에서 실행될 경우에는 이것이 에러가 나게 돼요. 해보면 데이터 로더가 에러가 나죠. 자 했으면 그 윈도우즈로 코딩 해봤다던가 뭐 따로 그 OSX에서 코딩할 때 봤던 코드를 에러를 볼 거예요. 이 freeze support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게 기본이 스판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 로더가 있는데 자 스판 그 포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로더 생성돼가지고 실행시킬 때 바로 실행시킨다고 했었죠. 하지만 스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필요한 것만 그리고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를 해가지고 이거 프로세스를 새로 실행시키게 된다면 이 코드를 그 필요한 것만 이 데이터셋만 딱 떼가지고 우선은 그 이 데이터셋 잠시만요. 지우기가 이 데이터셋만 이 필요한 것이 데이터셋이잖아요. 이 데이터셋만 딱 옮겨가지고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실행했는데 이 데이터셋을 이거 옮길 때 이거 데이터셋 구조가 필요하니까 이 데이터셋이란 것이 우선 최상에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아래로 읽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프로세스 안에서 또다시 데이터 로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판을 할 경우에. 폴크로 할 경우는 상관없어요. 폴크로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을 들고 온 것을 바로 그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지 않고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스판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코드를 한 번 더 실행시켜야 되고 그 결과 이 데이터 로더를 실행시키는 코드가 한 번 더 실행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역시 if name 메인으로 감싸준다든가 하는 방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인으로 감싸줘야지 윈도우에서는 에러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메인으로 감싸게 된다면 그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는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아요. 보시면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는 이걸 보려면 F9 눌러서 한번 실행시키게 된다면 서브 프로세스의 지금 글로벌을 보면 스페셜 밸류가 지금 name이 np 메인이라고 있잖아요. 멀티 프로세스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가 두 번은 실행이 안 돼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감싸주는 형태로 해줘야지 이것이 스판일 경우, 그냥 윈도우 기본일 경우에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윈도우나 OS X에서는. 다만 만약 리눅스일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안 감싸주더라도 어차피 그 다시 실행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는 이것을 그냥 실행시켜도 잘 돌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줘. 그 이야기 한번 찍고 넘어가고 싶었네요. 이게 결국에는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윈도우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고 이거 코드 돌려봤는데 윈도우에서는 에러 나고 리눅스에서 에러 안 나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리눅스가 포크 방식을 따르고 윈도우나 OSX가 스판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다른 OS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좀 흔해요. 코드를 짜다 보면 편하게 그냥 뭐 데이터 로더를 최상위에 올려놓고 쓰다 보면 이런 그 윈도우에서는 이런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로더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도 결국엔 이것을 어떻게 시리얼라이즈 하는가 하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데이터 로더에서 들고 오는 것도 뭔가 스트리밍 하는 방식으로 뭔가 아니다 이것은 뭐 코드 바이 코드라서 한번 짜면서 해보는 걸 한번 추천할게요.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뭔가 코드를 제가 다른 사람 코드를 좀 몇 번 읽어봐서 하는데 그 대부분 전 처리를 미리 하고 이것을 뭔가 피클 파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그 트레이닝 과정 중에 이것을 로더 위에 올려가지고 이거 실행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로우 데이터가 있을 때. 근데 이거 항상 그 피클 올릴 때 시간 오래 걸리면 데이터가 크다. 데이터가 되게 크면 피클 올리는 것만 해도 막 10분, 20분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 번 실행시키는데도 막 초기화 해가지고 뭔가 디버깅 하려고 돌리는 것도 막 10분, 20분 막 걸리고 그렇게 코딩하게 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는 전 처리 과정 자체를 이것 자체를 데이터셋으로 묶고 이것은 너머커 써가지고 너머커는 뭐 2나 4로 써가지고 돌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피클한 거랑 그렇게 속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거 멀티 프로세서라서 어차피 이건 따로 돌아가거든요. 코어가 여러 개라서 이 데이터셋하고 들고 오는 것 자체는 속도는 또 사실상 전체 속도로 비교하자면 어차피 방금 전에 있던 피클 해가지고 들고 오는 것은 이 너머커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사실상 너머커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기보다는 굳이 뭐 그냥 싱글 스레드로 그냥 미리 다 해놓고 한다는 느낌이라서 어차피 이거 로드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근데 어차피 이거 너머커로 해가지고 들고 오면 어차피 다른 코어에 들어가니까 속도 차이는 없고 그리고 실행도 빠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전천이랑 로우 하는 것을 데이터셋으로 묶어가지고 뭔가 스트리밍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네요. 이렇게 피클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한 번 들고 오는 것보다는요. 뭔가 세팅에 들어갔군요. HDF에서요. 하둡을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경우에도 근데 사실 HDFS를 쓰는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가 정말 클 경우 매우 클 경우 이런 경우에 애초에 뭔가 데이터가 아주 클 경우 인메모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인메모리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것을 메모리에 옮겨 쓴다는 것 뭔가 피클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못해요 이거는 피클 같은 거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위에 안 올라가는 것을 데이터셋을 꾸겨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거 애초에 썸 메모리를 쓴 거라서 성능이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저는 사실 그 데이터셋을 따로 떼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다 프로세스 단위로 자르잖아요. 프로세스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HDFS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HDFS 제가 알는 것은 그 하드 포맷 얘기하는 건 줄 아는데 HDF5요? 그쪽은 잘 모르겠네요. 그게 뭔가 입력 포맷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HDF5가 그냥 일반 파일 이름 아닌가요? HDF5가 그냥 파일 읽는 계측 데이터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형식이죠. 이것도 네. 역시 그 경우에도 저는 미리 전처리해가지고 전처리한 게 크지 않다면 상관없는데 전처리한 것도 크다 할 경우에는 그냥 그때마다 HDF5를 그때마다 로드를 하는 걸 추천하는 그때 같았는데 어차피 이거 프로세스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저희가 이걸 PID 그러니까 FID 해가지고 그 파일 디스크립션을 따로 관리하는 게 가능해요. 사실상 이거는 같은 파일을 읽고
FID는 그냥 그 FID는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파일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게 되면 사실 그냥 이제 메모리 바운드가 돼요. 프로세스다. 그 사실상 이 프로세스의 FID 읽는 속도가고 이 그 바운드 되는 IO 바운드가 결국에 여기에 바운드 걸리게 돼요. HDFS로 할 경우에도 HDF5로 할 경우에도 이렇게 읽게 되면 그래서 FID를 읽어서 한다던가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HDF5 5 같은 경우에는 이거 코 래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이거 파일 자체는 인메모리로 저장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인메모리로 저장되는 게 아닐걸요. 이거 대용량이라면. 물론 제가 이거 안에 걸 까본 건 알겠지만 이거 데이터셋 자체가 이거 메모리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닐 거예요. 메모리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접근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아마도 파일 디스크로 넘어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던져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HDF5가 이런 아마도 이런 랩으로 짜져 있을 거예요. 이게 그 HDF5 해가지고 파일 다 읽어 들었다 하더라도 이 계층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계층 데이터라서 HDF5로 막 파일 들고 왔다 하면 제 생각이지만 이것은 그 HDF 맨 처음 들고 온 파일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일 거고 거의 뭔가 최상위 계층일 거고 그래서 이거 아마도 그냥 메모리 참조하는 부분 되게 작을 거고 거기서만 우리가 이것을 그 대괄호 쳐가지고 뭔가 인덱싱을 하게 된다. 이 파일 안에서 인덱싱이 있을 거고 이것이 어딘가의 파일 주소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게 디스크 들고 가가지고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HDF5는. 그래서 HDF5도 대용량이라면 절대 인메모리가 아닐 거예요. 이건 파일 베이스일 거예요. 파일 베이스. 계층화라는 단어가 나서니까 이런 식으로 계층화되면서 또 이 안에서 또 어떤 파일 디스크립션을 가르치고 파일 위치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계층화된 형태로 아마도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에는 IO 바운드다. 맨 처음 그 메모리에 들고 온 게 아니다. 이것도. 그 이 깡통만 들고 오기 때문에 이거 로드하는 것도 되게 빠를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면 이건. 다만 이거 그때마다 랜덤 액세스 하듯이 접근하려면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네, 또 질문 있나요? 엠맵이라요. 메모리 매핑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도 엠맵을 쓰긴 하나요? 파이썬은 CS는 엠맵을 꽤 쓰는데 파이썬에도 엠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파이썬 메모리 매핑인데 우선 그 메모리 매핑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메모리 매핑이라는 게 지우개가 있어. 메모리 매핑이라는 게 그 OS 단위에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메모리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 그대로 이 디스크에 메모리, 그 메모리하고 디스크는 분리돼 있죠?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이 램을 말한 거고요. 메모리를 말한 거고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거는 SSD 말한 거예요. SSD. 그래서 여기서 수정한 것이 그대로 여기로 영향 끼치게끔 하는 것이 우선 메모리 매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이썬에 지원하고 보시면 메모리 매핑해가지고 파일 넘버하고 어떤 랭스를 원하고 타겟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오픈해가지고 메모리 매핑해가지고 파일로를 되게 된다면 리드 라인 해서 뭔가 수정하고 집어넣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걸 왜 쓰냐? 쉽게 쓸 수 있어. 이거 그 행렬 같은 거 저장이 쉬워요, 되게. 행렬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위치에다가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걸 굳이 저희가 파일 디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일찍 그 수정하지 않고더라도 OS 단위에서 자동적으로 이 수정된 위치를 찾아가지고 디스크에다 수정해줘요. 근데 이것은 그 엠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원리는 똑같아요. 이 그 메모리에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OS 단위에서 이 파일 디스크립션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FD 분리대가 되고요. 이것도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일 디스크립션 수정하는 이거 여기에 바운드가 걸리게 됩니다. IO 바운드가. 그래서 만약 프로세스를 따로 분리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른 그 FID를 가져가지고 다른 프로세스 하나는 여기를 가르치고 하나는 여기를 가르치더라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고 근데 데이터셋 같은 경우 애초에 읽기만 하지 쓰진 않잖아요. 굳이 뭐 엠맵을 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메모리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파일을 수정했을 때 이것이 디스크에 자동으로 수정되게끔 하기 위해 하는 건데 데이터셋은 애초에 읽기용인데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럴 바엔 그냥 그 자리 왜 시킹해가지고 읽는데 속도 이득은 딱히 없어요. 차라리 그냥 병렬적으로 읽는 게 빠를 거예요. 그 디스크라면 그 SSD가 아니고 하드디스크라면 그냥 시리얼라이저 해가지고 읽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냥 쭉 읽는 건 물론 이게 그 SSD는 상관없어요.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게 된다면 이게 그냥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섹터를 읽는 거라서 이것은 쭉 읽는 게 빠르고요. SSD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FID라고 하니까 데이터셋을 분리할 때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포크라고 했었죠. 만약 이 안에서 만약 그 데이터를 하나 열어가지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파일 디스크립션을 열어가지고 with open 뭔가 포맷화된 그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뭐 대충 데이터셋 읽는 그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좋은 방법이라기보다 셋 파일에서 뭔가 데이터랑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데이터 안에서는 1, 01 뭔가 뭐 좋은 거 없나? 01, 11 11, 1, 그 01, 02, 15, 25, 03, 26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54. 그래서 이것을 읽는다고 하면 이것은 만약 읽는 뭔가 데이터셋이 저런 식으로 포맷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길이가 딱 정해져 있고 깔끔하게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마다 떨어져 있다면 이거 시크로 찾을 수 있고 시크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면 self.with open도 필요 없군요. 오픈해서 파일을 뭐 지금 저희가 어디죠? 데이터에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고 그 모드는 read로 해서 이것을 오픈해서 이것을 self.fd로 놓고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이거 닫아야 되잖아요. df에서 del 없어졌을 경우에는 self에서 self.fd.close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만약 랜덤 액세스를 하고 싶다 하면 인덱스를 하는데 fd의 길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만약 self.fd 뭐 근데 만약 데이터가 되게 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 길 수도 있죠. 엄청 길 수 있는데 이것을 출력해 보면 사실 포맷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len. 뭔가 fd를 한번 출력해 fd의 길이를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길이를 한번 쭉 읽어야 되군요. 이거 한번 쭉 읽긴 해야 될 것 같아요. len self. len은 self의 뭔가 랭스가 지금 뭐 아니까 그냥 적어놓게 랭스를 아니까 하나 둘 셋 넷 4죠. 이건 그 랭스를 4. 그래서 뭐 return self.length 하고 뭔가 get 아이템을 할 때 시크로 한번 찾아봅시다. 시크로. 그다음에 self.fd의 seek인데 자 이거 위치가 이거 세는 방법이 이게 0번이거든. 위치가 0, 0, 1, 2, 3, 4, 5 마지막 엔터 하나 있으니까 5번이겠죠. 이거 하면 5단위로 띄워지겠죠. 6, 7, 8, 9, 10, 11 아닌가? 6단위로 띄워지군요. 그래서 인덱스를 받았을 때 시크에서 인덱스에 적당히 6번 그다음에 이게 시크가 출력될 거고 이걸 한번 출력해보고 프린트 .fd의 readline 그래서 이 라인을 한번 출력해 봅시다. 이 라인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이게 데이터 너무 클 경우에는 시크로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셋을 한번 쭉 읽어보면 데이터셋은 my 데이터셋 데이터 필요 없죠. 이거는 데이터는 뭐 이건 달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한번 그 데이터셋에 프린트 데이터셋에 0번을 한번 출력해 보면 리드 라인은 아무것도 안 나오나? 0110 디지털 나왔죠? 0110이 나오고 그리고 1번을 출력해 보면 0225 해가지고 잘 나온 거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포맷화가 돼 있고 정확하게 이것이 몇 바이트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이렇게 랜덤의 그 엄청 큰 데이터에서도 이 시크를 통해서 랜덤 액세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녹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4에서
원래라면 다 읽어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거 메모리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해가지고 할 경우에 이렇게 시크로 해가지고 4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과 4번까지는 없으니까 3번일 거면 4, 0, 4, 5, 4 해가지고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FD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데이터셋에서 쓰는 것도. FD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션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거 마이데스크를 해가지고만 데이터 로더 같은 걸로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서 데이터셋 해가지고 뭐 배치 사이즈는 뭐 4 같은 걸로 만들고 해서 뭐 셔플 드로를 했다 했을 경우에 이거 문제가 살짝 터질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 포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냥 하면 문제가 그 포커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제가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포커와 스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FID 해가지고 파일 오픈한 거 있죠? 파일 오픈한 거. 오픈해가지고 뭔가 파일 만드는 FID 해가지고 이걸 파일 디스크립션. FID가 아니고 이걸 파일 디스크립션이라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한데 포크를 할 경우에 이 파일 디스크립션이 공유가 돼요. 한쪽에서 수정한 것이 그 다른 쪽에 뭐시고 시크 포인트가 공유가 돼요. 시크 포인트가 파일 디스크립션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것에 프린트를 하나 찍어가지고 했다 하면 이 다음 프린트 위치가 이 그 프린트 위치 그러니까 그 시크 위치가 영향을 받아요. 다른 그 FD에서. 만약 근데 스판 같은 경우에 이 파일 디스크립션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분리가 된다기보다 애초에 같은 파일 디스크립션을 못 가질 거예요. 이거 완전 초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이게 만약 여기서 한쪽에 쓰고 읽었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포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일 디스크립션을 공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복사한다 했잖아요. 역시도 이 경우에도 이 파일 디스크립션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 수정한 것이 여기 수정한 거다가 또 읽어서 다시 읽었으려면 똑같은 위치 이게 이 읽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 스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읽어가지고 다음 걸 읽는다 하더라도 이것의 읽는 위치는 안 변해요. 하지만 이것의 그 포커 같은 경우에 FD가 공유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한 것이 여기서 읽었다면 여기 위치도 여기 읽는 위치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것은 컴퓨터 공학과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스냐 혹은 뭐 OS 쪽을 들었다면 이거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그 FD를 공유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었다면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스판 같은 경우에 아예 새로 만들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하지만 포크 같은 경우에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라서 이 경우에는 FD가 공유가 됩니다. 제가 근데 이건 사실 좀 자신이 없네요. 제가 이거 준비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여튼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다면 다른 거 조금 해볼게요. 지금 좀 시간 좀 남았겠다. 다른 조금 더 해보자. 자, 그렇다면 오늘 했던 그 내용 두 가지, 오늘 그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그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했었고 두 번째가 이 데이터 로더 했었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이거 아싱크로너스 비동기 쪽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비동기 쪽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자, 저희가 이거 파이토치에서 저번에 얘기 나왔었죠. 파이토치가 파이토치에서 왜 그 멀티 프로세서가 되는 것이 데이터 로더가 쓰인 거 아닌가요? 한데 사실 파이토치 자체가 이 비동기예요. 파이토치 자체가 이게 GPU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엔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가 항상 할 때 GPU를 쓰잖아요. 계산할 때 GPU인데 CPU가 계산하는 거하고 GPU가 계산하는 거하고 딱 좋아요. 이거 지금 되게 빨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 통신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길고 이게 바운드가 있습니다. 통신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CPU 계산한 값을 GPU로 옮기고 이 GPU 계산한 값을 CPU로 옮기고 이것이 또 바운드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CPU 계산 속도하고 GPU 계산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CPU가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CPU 계산할 때 동안 이 GPU가 노는 건 아까워요. GPU가 계산할 때 동안 CPU가 노는 것은 아깝고요. 그래서 파이토치 찜을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GPU가 계산되는 거하고 CPU 계산되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계산시키면 해결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 CPU에서 뭔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계산하겠다는 명령
GPU로 보내면 GPU는 계산을 해요. 하는데 이것을 계산값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오지 않아요. 언제 받아오냐? 맨 마지막에 뭔가 CPU로 값을 들고 와야 될 타이밍에 계산한 결과값을 들고 오는 형태로. 즉 계산값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를 CPU에서 보진 않아요. CPU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GPU에서 계산된 결과값만 들고 오면 돼요. 이걸 좀 결국엔 좀 레이지하다기보다는 좀 콘크런트 실행시켜 가지고 계산된 결과값을 굳이 안 쳐다본다. 이갈하게 안 본다라는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걸. 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파일러 살짝 프로파일러 한번 가볼게요. 프로파일러를. 자, 토치에서 np에서 import torch.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토치에 그 오토그레드에 프로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as 프로파일러로 한번 해볼까요? 프로파일러 하고 뭐 적당하게 좋은 거 없을까요? 그 뉴럴렛 하나 만들까요? 적당하게. 뉴럴렛 만들기도 귀찮은데 잠시만요. 그거 만듭시다 그냥. 토치에 좀 nn 만들어서 as nn. 그래서 클래스는 뭐 적당하게 모델 nn. 모듈. 그래서 뭐 적당한 거 없을까요? 리스트. df init. 셀프에서 셀프에 이거 슈퍼 까먹으면 안 되죠? 슈퍼에 init. 하고 셀프 안에다가 시퀀셜로 하나 넣읍시다. 그 시크를 하나 넣어서 nn.sequential 넣고 적당하게 nn.conv 2D 뭐 인채널은 뭐 1, 3, 16, 커널 사이즈는 3 하고 패딩은 1 하면 이거 사이즈 위치되죠? 하고 nn.relu 하고 똑같이 이것을 이 양양크 해서 뭐 16 32 해서 relu nn.conv점에서 양양 그래서 이것을 63 32 3 여기는 난 모델 하나 만들고 이것을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그걸 해줘야겠죠. 시퀀스가 아니고 그 FC 하나 만들어서 얘는 좀 뭐 적당하게 저희가 뭐 그 뭐시고 그 깜빡할 뻔했네요. 얘는 좀 맥스풀 하는 걸 깜빡했네요. 맥스풀 2D 하고 양그 맥스풀 2D 그래서 뭐 적당하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 하나 만듭시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저희가 뭐 시퀀셜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nn. 리니어인데 기억이 안 나. 이거 도대체 몇으로 해야 될까요? 이것을 16 곱하기 16이라면 자, 맨 처음 인풋 들어가는 게 뭐 64 곱하기 64라면 반토막 나고 32 곱하기 32 16 곱하기 16 8 곱하기 8 이니까 계산해보면 계산기가 있어. 자, 8 곱하기 8 곱하기 채널 수는 32니까 이것은 256이군요. 그래서 리니어에서 256 인피처는 256 아웃피처는 1024 아니다. 조금만 더 키우자. 1024로 합시다. 1024 그래서 64가 이거 128 곱하기 128로 합시다. 그래서 512로 하고 얘네점 뭐 적당하게 뭐 기억이 안 나. 뭐 렐로 할까요 또? 렐로 그래서 1000 512죠. 똑같이 하고 얘네점 리니어 그래서 512 10 그래서 그 완성됐으면 그 df 보드에서 보드 인풋을 받았죠. in 그래서 저 예약이네요. input tensor 그래서 셀프에 시퀀스에 input tensor 집어넣고 이것을 아웃풋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return self.fc에 아웃풋에 그 unsqueeze 아니고 flatten에서 start reading은 start dim이 1번부터 해야지 배치부 들어가겠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돌아가냐 볼까요? 우선은 뭐 잘 돌아가겠죠. 한 다음에 그 데이터 하나 만듭시다. 데이터는 인풋은 뭐로 할까요? 인풋 이미지는 토치.nn.nn 아니죠? 텐서에 원수로 할까요?
랜드로 합시다. 랜드 그래서 사이즈는 1024,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까지 해야 되니까 4 곱하기 1024, 1 곱하기 1024가 아니고 16이 아니고 몇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128이었을 것 같아요. 128, 128. 그래서 인풋 이미지 넣고 모델은 모델 집어넣고 모델에다 인풋 이미지 넣고 아웃풋 보관하는 식으로 진행될까요? 커널 사이즈가 안 되는 커널 사이즈가 없다고요? 자, 인 채널, 아웃 채널 커널 사이즈가 이건데 어디가 일어났죠? 맥스폴드 이거군요. 2,2로 해야 되겠죠, 이거? 스트라이드가 2고 그 사이즈가 있니까요. FC가 없습니다. FC 리니어 오브젝트 해서 모델 해서 애트리뷰트 FC 에러가 어디서 일어났죠, 이거? 시퀀셜 FC NN이 아니고 X군요. 4 곱하기 뭔가 안 되는군요. 되게 크군요. 64로 바꾸겠네요. 2048이죠, 이거 인풋이. 그다 2048로 바꾸면 되겠네, 이것도. 잘 돌아가죠? 좋아요. 근데 만약 이것의 인풋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고 싶다는데 그 전에 이것을 이거 그 로스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미지는 토치.rand int rand 아웃풋 계산하기 귀찮네요. 그냥 적당하게 아웃풋을 민을 때립시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민 때리고 이것을 로스라고 계산합시다. print loss 뭐 대충 잘 됐죠. 자, 근데 이것의 속도를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때는 이 또 프로파일러를 쓰는 거예요. 자, 프로파일러를 만들어서 프로파일러인데 with 프로파일러 with 프로파일러 만드는데 프로파일러 프로파일 해서 만들어요. 자, enable 그 프로파일에서 설정시켜가지고 우선 코드 안 쓸 거죠. 펄스하고 다 펄스라고 할게요. 그냥 다 펄스하고 s를 프로프로하고 인풋 이미지 로스 해가지고 민구하는 거 이까지를 프로파일링 하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프로파일 끝났잖아요. 프로파일 끝났으면 프로파일 해야겠죠. 프로파일 안에 있는 이것을 프로파일에 있는 뭐 적당하게 함수가 이게 프로파일 메모리가 아니고 테이블을 출력해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서 이게 뭔가 이 어느 함수에서 셀프 CPU가 얼마 먹고 그러니까 CPU 토탈 어느 게서 CPU를 많이 먹었는가 해서 지금 보면 랜드엔에서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콜이 몇 번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CPU 한 번 콜 한 번 됐는데 이것이 에버리지가 얼마 걸렸는가 그 239ms 마이크로세컨드 걸렸고 이렇게 뭐 대충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건데 이걸 사실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보는 방법들도 되게 많긴 해요. 뭔가 이걸 정렬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뭔가 알파인드 해가지고 이 테이블 형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거고 지금 당장은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지금 쓸 거는 이 export 그 cron trace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적당하게 trace test trace라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봐요. 파싱하는데 에러 났다고요? 잠시만 여기서 에러 난 것 같은데. 가로를 한 번 더 찾아보군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뭔가 튀어나올 거예요. 뭔가 튀어나오는 건데 뭔가 튀어나오냐 하면 이 테스트 트레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 봅시다. 이거 다운받아서 이것을 뭐 적당히 잠시만요. 바탕화면에다 다운받고 근데 자 한번 다 다운받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다운받았을 거예요. 지금 이 친구. 근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그 크롬에 가서 그 엣지나 크롬에 가서 그 크롬 트레이싱 이런 걸 쳐요. 크롬 트레이싱. 크롬이에요. 크롬일 경우에 엣지라서 전 엣지인데 엣지 트레이싱 하면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로드에서 이것을 다운로드가 바탕화면 가서 테스트 트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게 어디서 이게 얼마가 실행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add 유니폼 해가지고 뭔가 들고 오는 게 되게 크고, 되게 크고 보면 이 add 유니폼에서 들고 오고 어디서 콤보를 얼마 걸렸고,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떻게 콤보하면서 add mm이 어디서 걸렸는데 이렇게 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이 모델 그 렌더가 좀 만드는 것들도 좀 오래 걸리니까 with 이 프로프 안에 있는 펑션 이벤트스 프로파일 이게 어디 있지? 아니죠. 프로파일 안에 있는 파일러 안에 있는 이 레코드 펑션 해서 이 안에다가 뭔가 저희가 원하는 거 이건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니셜라이즈. 그래서 이것을 이니셜라이즈해서 이 모델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고 with profiler record 펑션에 뭐죠? 이것 좀 만드는 것은 info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인포에서 로스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합시다. 로스 계산하는 것까지 로스점 아이템 그래서 이걸 프로파일러에 실시켜가지고 이거 다시 다운받게 되면 로드 그래서 트레이스 테스트 트레이스 까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니셜라이즈라는 것을 감싸져 있죠. 그래서 이 유니폼 하는 것이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이 이 정도 걸리고 유니폼 하는 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모델을 초기화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유니폼하고 MT로 할 경우에 좀 더 싸지만요. 유니폼하고 이 인포하는 과정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델 해가지고 콤볼레이션 들어가고 그리고 맥스폴디 지금 모델대로 그대로 들어가시죠. 맨 처음 콤보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죠. 콤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맥스풀드 하고 콤보 한번 하고 또 이제 맥스풀 하고 여기 보면 딱 함수가 몇 가지가 설정돼 있어요. 보면 그 콤보하고 콤보 2D 하고 지금 렐로 하는 거 엄청난 속도로 끝나는 렐로는 하고 맥스풀디 하는 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콤보를 하고 또 렐로를 하고 맥스풀디를 하고 또 콤보하고 텐션 그 맥스풀디하고 렐로하고 그리고 그 맥스풀디하고 하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이렇게 계산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죠. 맥스풀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퀀셜 해가지고 리니어 렐로이기 때문에 이 다음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add nm 해가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플래튼하고 플래튼하는 과정 여기 있잖아요. 플래튼 저희가 플래튼하는 게 플래튼하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 하는 것 과정이 그 add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add nm을 통해가지고 리니어를 하고 그리고 렐로를 하고 또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add nm을 하고 보면 이게 되게 뒤에 짧죠? add nm이 맨 처음에 이 인풋텐스가 시퀀스 2048 곱하기 512 하는 게 되게 길고 그 다음에 리니어하면서 512 하는 10 하는 게 되게 짧잖아요. 이게 512 하는 거고요.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된 것이 민으로 계산돼 가지고 민 하는 과정은 썸하고 디브하고 해가지고 나눠지는 걸 한다. 보면 그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컨볼루션에 그 2D에서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지금 이 코드에서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 쓰게 되면 되게 기능 많긴 한데 이것은 뭐 다음에 시간 되면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쓰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기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CPU에서 계산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CPU에서 로스에서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뭐 프로세서 하나밖에 없고 이건 스레드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몇 가지 기본 함수들은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자, 근데 그렇다면 이걸 GPU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PU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우선 GPU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이거. GPU가 4번은 비었군요. 그래도 다행히 또 4번에 집어넣읍시다. 보다 4번.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집어넣고 해서 적당히 모델 만들고 모델을 디바이스에 옮겨놓고 모델.to 디바이스 그래서 옮겨놓고 자 인풋 넣을 때 이 인풋 이미지도 to 디바이스에서 집어넣고 아웃풋에 가서 나온 것을 아웃풋에 가지고 로스.아이템에 가지고 집어넣는 것까지. 그래서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지금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죠.
엔비디아. 웨이트 타입이 뭔가 플롯 타입하고 웨이트 타입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플롯 타입하고 쿠다 그 타입이 틀렸다. 그다음 이미지 이미지 인풋 안 넣었군요 이거. 인풋 이미지는 이렇게 됐군요 이거. 서버가 좀 느리네요. 엔비디아 SMI도 좀 느리고요. 안 빠릿빠릿하네요 서버가 되게.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잠시만 GPU 스탯. 이게 확실히 서버가 좀 많이 느려요. 지금 수압 메모리 때문에 왔는데 이게 다 메모리 위에서 수압 메모리 이게 항상 메모리가 가득 차면 수압 메모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인플레이스 메모리 가득 찼을 때 이거 컴퓨터 꺼지면 안 되잖아요. 메모리 가득 찼을 때 했을 때 이거 디스크에다 옮겨놓은 과정을 이걸 수압이라고 해요. 수압이라고 해요. 수압 메모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메모리가 가득 찼으니까 공간 너무 부족하네 가지고 조금 떼가지고 디스크 안 쓰는 건 디스크 옮기고 다이또 없으면 디스크에 옮기는 건데 요점 뭐냐 이거 어떻게 많이 터지냐면 데이터셋 전체를 막 메모리에 올려놓을 경우 많이 터져요 이게. 왜냐면 데이터셋이 막 몇 기가 되는데 몇십 기가 되는데 그것을 메모리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이제 수압 메모리를 많이 작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딩하는 것 자체를 할 때 그 메모리 안에서 좀 하지 않은 메모리 안에서 하면 메모리가 터져가지고 수압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모리는 깨끗하게 비우고 그냥 디스크에서 바로 통신하기를 바랄게요 그냥. 여튼 이거 나온 결과값만 봅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서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결과값만 보고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로드.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이거 쿠다 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쿠다를 바꾸려했다 하면 이거 뭐시고 이거 유스 쿠다를 트루로 바꿔줘놓고 돌려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겠네요. 왜냐면 쿠다를 그 프로파일링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정말 끔찍하게 들리군요. 왜 프로세스를 하나만 생성했는데 왜 프로세스가 4개가 생성되는 걸까요? 4개를 잡아먹은 걸까요? 알 수가 없네요. GPU를 4개나 잡아먹네요. 이거 저는 하나만 생성했을 뿐인데. 아니네요. 심지어 저는 여러 개 진행되는 거? 네, 뭔가 계속 이상하게 생성되네요. 좀. 쿠다 11 버그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하나 저는 스레드 뭐죠 디바이스에 4번 했는데도 지금 메모리를 지금 제가 또 계속 다 작업하고 있네요. 또 이게 거기서. 진짜 그 엔비디아 왜 이렇게 코딩한 건지. 이거 그 결과만 보고 치웁시다. 지금 서버 상태가 메롱한데 좀. 다시 한번 그 얘기하는 걸로 하죠. 우선 이 결과만 보고 시작은 했으니까. 다음번에 서버를 바꿔서 하는 걸로 합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진짜 메롱하네요 상태가. 안 돼서 그런가? 여기 또 빠릿빠릿한데 여기는. 문제는 여기는 애초에 가득 찼군요. 그냥 제 서버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 SH 랩 5번 서버가 좀 뭐시고 145 서버가 좀 이상하던데 좀 상태가.
안 되겠네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다음에 그냥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 서버 상태가 메롱해가지고 못 돌려먹겠네요. 이거 보니까 상태가. 네, 어쨌든 뭐 오늘은 보니까 프로파일링 살짝 했고 서버 상태가 좀 많이 메롱해가지고 프로파일링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1번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은 스레드 살짝 다뤄봤고 2번이 데이터 로더. 어떻게 하면 데이터 로더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가? 제 조언은 가능하면 메모리에 담아놓지 말고 그냥 바로 디스크에서 읽어서 하라. 메모리 담가놓은 거 방금 전 봤듯이 써 메모리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추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바로 그냥 디스크 읽어가지고 수정하는 걸 권장해요 저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어떨 때 메모리 담가놓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뭔가 컴퓨테이션이 너무 심하게 필요하다던가. 그럴 경우에 미리 전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 전처리한 것도 그냥 디스크에 담아놓고 그걸 그냥 그때그때마다 읽어서 쓰는 것을 저는 좀 권장하네요. 물론 이게 IO 바운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튼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한 것이 프로파일링 조금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다음 주에 토치 멀티 GP 토치 어싱크러너스 뭐죠 비동기 코딩 해가지고 이게 토치에서 실제로 비동기가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해서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이때까지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없으면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